오늘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혹시 길어질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저번 주부터 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뉴스킨 사업을 그냥 한다기보다는 정말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 여기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도 다 동의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과나는 말과 생각 그리고 성과나는 말투와 행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저번 시간에는 말과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말과 생각이랑 말투와 행동은 한 끗 차이지만 먼저 순서는 말과 생각이더라. 이렇게 해서 순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뉴스킨을 잘하고 싶으면은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에서 좀 느꼈고 그러면은 저희가 인생을 바꾸려고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생 바꾸려면 당장 오늘부터 바꿔야 할 게 바로 이 내면과 외면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먼저 나누고 시작할게요. 현재 월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나는 이제부터 월 1000만 원을 벌게 될 거야 라고 가정을 세우면요.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월 지금 100만 원을 받는다. 받지만 월 1000만 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현재의식이 관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실제로 이루게끔 만들어주는 건 잠재의식이거든요. 잠재의식. 그래서 제가 조금 항상 생각과 이 잠재의식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이게 없으면 저희는 무언가를 이룰 수 없고 많은 성공자들도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넘어갈 건데요. 만약에 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끌어당김의 법칙,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끌어당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거죠. 현재 내가 10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월급을 10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월 1000만 원을 벌게 될 거라는 거를 믿지 않는다면은 절대 나는 1000만 원을 벌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제가 책에서 발췌했는데요. 한번 이거를 읽어볼게요. 이거는 영자신문에 난 암시의 힘에 관한 어떤 기사예요. 그러니까 실화거든요. 실화. 그에 따른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불구자가 됐어요. 거기다가 건선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잘 안 나았어요. 그래서 이 아빠, 그러니까 딸의 아버지는 절망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고 자기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딸을 낫게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오른팔을 주어도 좋다라고 이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충돌 사고를 일으켰는데 신기하게도 그 남자 어깨에서 오른팔이 떨어져 나갔대요. 근데 그가 퇴원을 하고 보니 딸의 관절염과 피부병이 감쪽같이 나았다는 거죠. 이게 실화예요. 지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재의식 책의 실화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모든 점에서 당신을 치유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고 향상시키며 공유할 수 있는 암시만을 주도록 해야 한다. 어렵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은 생각만 하라는 거죠. 당신의 잠재의식은 농담을 몰라요. 잠재의식은 그냥 당신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제가 여기에 같이 넣었어요. 또 하나는요, 스코틀랜드의 의사가 이제 개업을 했어요. 병원을. 근데 그때 당시 1840년대에는 마취제가 사용되지 않았던 시절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사지절단 수술, 종양과 암의 증거 수술, 눈과 이비인후과 수술 등을 한 400건 대수술을 실시했답니다. 모든 수술은 정신 마취만 실시했고요. 그의 환자들은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았고 수술 중에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렇지?
예, 마취제를 정신 마취만 했다고요. 육체 마취는 안 했대요. 음, 이게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이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이 의사가 최면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간염과 부패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암시를 주었대요. 한 음,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은요, 이 멈췄다. 어, 멈췄어요. 연주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고통스럽고 위험한 치료를 권유했어요. 어, 그런데 그 전에 멈췄어요. 연주사님 그 전에 한 번만 해주세요. 아까 전 거. 말이 멈췄어요. 네, 말이 안 들렸어요. 그 중간이. 아까 그 전에 전으로 네. 넘어가서 어디서부터? 그 그럼 다시 해볼게요. 네네. 심리학자의 친구가 검진 결과 암세포를 발견했고요. 그녀를 진료한 암 전문의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근데 이걸 동의하기 전에 내 친구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대요. 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긍정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지금 모든 세포의 신경, 조직, 근육 등이 건강하고 깨끗하며 완전하다. 나의 전신은 건강하고 조화롭게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한 달 후 완전히 치유가 됐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나는 큰 감명을 받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녀한테 왜 그런 말을 잠들기 전에 반복했는지 물었고요. 음,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잠재의식의 활기찬 활동은 일단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됩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에게 유익한 일거리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했어요. 음, 그러면 우리가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었지? 오늘 왜 일이 잘 안 풀렸지? 라는 음, 말을 하고 생각을 했다면 잠재의식은 이 일거리를 가지고 계속 내 잠재의식을 가동시키는 거죠. 음, 그러면 앞으로 되겠어요? 안 좋은 일만 음, 끌어당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책에 정말 많아요. 책에 정말 많아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뉴스킨 회사가 참 좋은 것 같아. 진짜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이 지긋한 회사 때려치우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음,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거든요. 근데 또 이래요. 아니야, 누구나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했어. 라는 거죠. 음, 근데 또 이런 일이 생겨요. 오늘 친구 만나서 얘기가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문투성이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거죠. 뭐 실제로 제품이나 사업을 전달했는데 거절도 많이 당하죠. 그런 생각을 들었을 때 우리가 계속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연주란 사람은 지금 이 생각들이 어떤 것 같아요?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정말 쉽게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이에요. 네, 부정적이거든요. 음, 자, 제가 그래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부정적과 긍정적의 차이요. 우리가 쉽게 부정적이라는 거가 뭔지는 알아요. 뭔지는 아는데 조금 애매할 때도 있어요. 이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부정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음, 이런 거예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이게 우리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사실 저는 이게 부정도 긍정도 아닌 팩트라고 생각해요. 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20대 이상이면 다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20대 초반도 나이가 많다고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나는 나이 너무 많아는요. 실제적으로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투잡이라 이런 말 많이 하죠. 음, 나는 투 그럼 뒤에 말이 뭘까요? 긍정적인 말이 나올까요? 나는 투잡이라 좀 시간이 없어서라든지
나는 투잡이라 뭐 강의 들을 시간이 없어라든지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올 건데요. 이 또한 부정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니에요. 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 사장님 오늘 진짜 변천호 사장님 오늘 피부 너무 좋으시고 멋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천혜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끄덕이시지만 우리가 겸손을 배울 때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 겸손으로 얘기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아유 뭐 이 말 자체는요 제가 많이 하는 말. 부정적이라는 이 됐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고마워요. 아니에요. 이거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왜 안 될까? 이거는 진짜 부정적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이 막 안 되지? 이 얘기 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안 되는 일만 끌어당긴다는 거죠.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는 사실 그냥 저도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원래 나는 원래 나는 이 부정적이라는 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잠재의식과 같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 전에는 이런 부정적을 하면 잠재의식이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 현실 상황에서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인지하고 이 부분도 부정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라는 걸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시중에는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잠재의식에 관한 책들인데요. 특히 저는 이 도끼의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도끼는 굉장히 래퍼,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성공한 분인데 이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중에. 자기는 그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걸 느끼고요. 꿈을 이뤄내는 그 사이클을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음원 수입 굉장히 많이 받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공하신 분들은 이 꿈을 이뤄내는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게 이 잠재의식 관리였습니다. 네, 부정적인 것과 잠재의식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성공을 하고 있다. 이 공통된 책에서 공통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생각의 비밀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려놓고 잠재의식을 내 마음대로 세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와요. 이 부분은 사장님들께서 아마 스폰서 사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도 많이 추천해 주실 거고 시스템에서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 부분은 사장님들께서 생각해 보시는 걸로. 어떻게 하면 세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좀 넘어가 보면요. 이제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외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첫인상이라는 거거든요. 첫인상. 이 또한 책에서 제가 봤어요. 성공적인 첫 만남은요. 첫인상으로 결정된다. 첫 만남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인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드니는 사람의 첫인상은 최초 4분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최초. 보자마자 4분이에요. 보자마자. 그래서 일단 첫인상이 좋아야 그 다음 이어지는 대화가 잘 풀릴 수 있기 때문이래요. 심리학에서 이거는 있대요. 소두 효과, 맥락 효과로 불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죠. 네네.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실까요? 저요. 저는 5번 봤어요. 아니, 이 영화 나중에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얘기하는 바가 바로 그 첫인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화고요. 이거는 조금 나쁘게 이용한 실화예요.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분이 사기를 칠 때 자기가
조종사가 아닌데 항공 조종사처럼 사기를 치거나 어떤 직업군을 사기를 칠 때 무조건 외형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외형적. 그러니까 일단 내가 옷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그 사람인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경찰이 아닌데 경찰 옷을 입고 있어. 그러면은 경찰인가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로 엄청나게 사기를 치고 돈을 많이 벌었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갔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요. 그 어떤 사람한테 내 모습을 보일 때에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자신이 아닌 당신이 되고 싶은 자신에 걸맞게 옷을 입으면 단순하게도 우리 사람들은 그거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뉴스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방문 판매도 아니고 세일즈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요. 이거를 조금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자면 김혜수, 손예진, 공효진 그리고 이 백지연 아나운서 맞죠? 이분들 점은 예쁘다예요. 예쁘다. 그런데 우리는 예쁘고 안 예쁘고를 논하고 싶은 건 아니고 뉴스킨 사업에 걸맞게 보이는 이미지를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사장님들이 봤을 때 딱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청바지 입는 거 예쁘고요. 미니스커트 예쁘고요.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도 예뻐요. 운동화. 그리고 이렇게 샬랄라 하는 스커트도 예쁘고요. 이렇게 레오파드 참 저도 좋아하거든요. 호피 좋아하고요. 이렇게 시스루 셔츠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뉴스킨 사업에 적당한 옷이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바지, 미니스커트, 운동화, 시스루, 호피, 공주풍은 정확하게 내가 이 사업을 비전을 보여주고 싶은 사업가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추천하는 신뢰가는 오피스룩은 뭐냐? 네, 이런 거예요. 이런 정장. 이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아마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단정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네 이런 룩들인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쁘게 입는 것과 신뢰가는 옷을 좀 구분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쁘게 입고 보기에 좋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이 사업을 전달할 때 예쁘고 싶은 건 아니고 신뢰를 주면서 이 사업을 전달하고 저를 믿고 제품을 쓰게끔 해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쁜 거랑 신뢰가는 건 조금 다르다. 신뢰가는 옷으로 입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사진을 많이 찾아봤었던 것 같고요. 남자분들도 이렇게 신뢰가는 오피스룩을 입으실 때 추천하는 룩이에요. 남자분들은 이 오피스룩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조금 왔다 갔다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정확히 보여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진짜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라고 하면은 요 사진들 참고해서 해보면 좋고 뭐 좀 가볍게 팀 미팅이다 하면 뭐 이렇게까지 항상 없는데 막 많이 사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만 오피스룩을 한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와닿았던 명언 중에 하나인데요. 몸단장을 하지 않고 외출하는 여자를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예의를 차리지 않는 행동이다. 오늘이 운명의 상대와 만나게 되는 날일지도 모른다라고 코코 샤넬이 말했어요. 저는 되게 많이 찔렸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뭐 화장을 안 해도 내가 피부가 예쁘고 좀 예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오늘 조금 어제 늦게 자가지고 오늘 늦잠을 자서 그냥 평상시대로 좀 나오긴 했어요. 지저분하지는 않아도 그냥 좀 캐주얼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사업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 사업을 다시
전달하고 싶었는데 마침 가망 프로스펙터를 만날 수도 있고 음. 그러면 내 모습에서 과연 이 사람한테 그때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아,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모르는 사람들은 제 모습을 보고 뉴스킨을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대표하는 브랜드라는 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뉴스킨이라는 거를 좀 미리 알고 있으신 분들은 좀 낫겠지만 아예 1도 몰랐던 분들은 제 모습을 보고 뉴스킨의 모든 것을 판단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금 제 모습을 책임감 있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책임감 있게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요, 제가 느낀 거는요, 되게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알 수 있는데, 제가 정장을 입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청바지를 입고 얘기할 때랑 좀 확실히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르더라고요. 맞아. 확실히 보여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음. 내 생각을 바꾸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옷차림을 바꿔서 신뢰를 주는 건 좀 금방 바꿀 수 있고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하는 건 이런 옷차림, 외면을 바꾸는 거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좀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이 상승하는 말투가 음. 있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주화 효과를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그 주화 효과라는 책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제가 진짜 매출을 잘하고 싶어서 이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얻는 게 많았었어요. 첫 번째는 맥도날드 성공 사례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맥도날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언제나 성공을 했을 것 같지만 이 멘트를 도입하면서 굉장히 성공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사례를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 네, 어. 이거예요. 뭐냐면요. 그러니까 프렌치 후라이는 큰 거로 하실래요? 아니면 작은 거로 하실래요? 이 멘트로 바꾼 후부터 굉장히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막상 답변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음. 큰 걸로 하시면. 치킨집이나 어. 음식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치킨을 시켰는데 음료는 드릴까요? 라고 직원이 얘기하는 거죠. 음. 근데 두 번째 멘트는 뭐냐면요. 손님이 달라고 하기 전에 음료는 콜라랑 사이다 중 어떤 걸로 드릴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틀린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료는 드릴까요? 이러면은 이 얘기를 들으신 분은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죠. 근데 음. 두 번째 질문은요.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진 않아요. 콜라나 콜라랑 콜라라고 사이다 했는데. 중에 아. 드릴까요? 둘 중에 고른다는 거죠. 신박하다. 세 번째는 이렇게 당했네 내가. 한의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빠르게 효과 보는 것을 원하세요? 아니면 보편적인 것을 원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바꾼 후에 실제로 이 책에서 실제 사례입니다. 한의원의 매출이 굉장히 올랐다고 해요.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멘트들이거든요. 그리고 질문이거든요. 야. 제가 이 한의원 효과를 딱 네? 방금 뭐였어요? 뭐 연결하면서 잡음이 생겼었나 봐요. 네. 이 한의원을 보면서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겠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사장님들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시죠. 저희 사업에서. 음. 뭐 180도를 권했어. 근데 다짜고짜 저희가 180도를 권하면은요. 이 사람 판매하려고 그러나 보다. 나한테 자기 성과 올리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거 20만 원이 넘는데 이 비싼 거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하고 막 상담을 하는 와중에 언니는 어디가 고민이세요? 피부 어디가 고민이세요? 그럼 나는 기미가 고민이야.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기미가 좋아지는 게 있는데 저희 제품 중에 이러면서 180도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음. 기미가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언니는 빠르게 효과 보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보편적인 게 그냥 피부 효과를 보는 걸 원하세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한다면 이분이 나 빠르게 하는 게 좋아. 이러면 180도를 딱 보냈을 때 음. 이분이 원한 거잖아요. 본인이 대답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판매를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분에 대한 답변을 한 거거든요.
이거 진짜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하는 저도 되게 편하고 질문 후에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제품 권하는 것도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음. 그리고 치킨집이나 음식점에서 "음료는 콜라랑 사이다 중 어떤 걸로 드릴까요?"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클로징 멘트에 "카드로 하실래요? 현금으로 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건가요? 마실 건가요? 이 질문보다는 낫다는 거죠. 이게 음. 산다는 걸 전제하에 물어보는 거니까. 음. 그래서 이게 세일즈, 특히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들, 협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래요. 이 말투 하나 바꾸는 게. 그래서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살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게끔 작은 것 혹은 큰 것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한적 질문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거거든요. 아마 사업 초기나 어떤 판매에 대한 제품을 권하는 거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이걸 접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STP 할 때도요. STP 할 때도 저희가 줄자 보상을 할 때 제한적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괜찮다 싶으면 저랑 같이 사업을 알아보시고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 하면 제 소비자가 돼주세요. 이 얘기 또한 제한적 권유예요.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사장님들이 뉴스킨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질문으로 조금 더 이렇게 사례를 많이 글을 적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여기는 직접 무언가를 권하기보다 고객이 스스로 선택하게 선택의 폭을 좁혀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갑이 되는 말투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진짜 많이 접목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는 거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는 거고 제품도 권유하는 거는 그분에게 이득이 되도록 권유하는 건데요. 나도 모르게 예의를 차린다는 생각으로 의리되는 말투를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혹시 오늘 바쁘셨을 텐데 특별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뵙게 되어 대단히 영광이었습니다. 라는 멘트를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다면 나는 의리 보는 말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오늘 대화 중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라는 멘트로 바꿔보세요. 와. 그러면 이게 언제쯤 쓰면 좋냐면 클로징 멘트에서 STP를 다 하고 나서 그분이 거절했던 뭐 수락했건 상관없이 어쨌든 마무리를 지을 때 오늘 대화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셨어요? 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한테 이게 여기 해석을 제가 썼는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바쁘셨을 텐데 특별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요. 무의식 중에 이 사람은 나의 바쁜 시간을 빼앗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준대요. 아이고. 두 번째는요. 오늘 대화 중 어떤 부분이 도움되셨나요? 이 멘트를 한다면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혹은 같이 있을 때 좋았던 사람으로 상대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멘트라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말투 하나에도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각인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를 짚어보면 우리는 실제로도 무의식적으로도 상대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만나는 걸 싫어하나요? 혹시 좀 나를 피하는 것 같나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왜 피할까요? 그러네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객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칭찬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고래를 춤추게 할 것인가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고래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가망 파트너도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 팀원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폰서 사장님 아니면 파트너 사장님 모든 사람이 다 이 고래가 될 수 있는데요. 칭찬에도 스킬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대요. 제 아무리 성군이라도 충언 3번이면 충신의 목을 날리고 아이고야. 칭찬 1번이면 반신도 충신으로 여긴다. 아이고야. 네. 제가 그 예전에 1년 정도 됐나요? 주화 효과를 제가 캡틴 미팅에서 11시에 했던 적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거를 딱 나눴을 때 가장 리액션이 크셨던 분이 있었어요. 김경주 사장님께서 너무 맞다고 너무 리액션이 있으셨거든요. 아,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칭찬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과하게 하지 마라. 첫 번째는 과하게 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들려주고요. 세 번째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또 이해해주고요. 또 좀 실망할 만한 이야기부터 꺼내서 반전을 주는 스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예를 들어보면요. 제일 저희가 조금 실수하는 게 잘못된 칭찬의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사례인데요. 이 옷가게 여자 판매원은 남자 손님한테 칭찬이에요. 뭔가 느낌이 교장 선생님 같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요? 이랬더니 무언가 세심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이 칭찬이 잘못됐냐면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교장 선생님의 이미지는 각양각색이고요.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뭐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권위적이거나 딱딱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칭찬의 예는 조금 디테일하게 간혹 이 멘트는 뭐냐면 책에 실제로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쓴 거예요. 간혹 저분은 높은 위치에 있겠다라는 느낌의 분이 계신데 처음 뵌 순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진솔해 보이시고 점잖아 보이시는 게 학교로 치면 교장 선생님 느낌이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라는 칭찬의 예요. 네. 조금 저는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칭찬이. 그런데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애매한 대상을 짚어서 칭찬을 하지 마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교장 선생님의 이미지가 누구나 다 좋지는 않다라는 거가 저는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이쁘시네요. 미인이세요. 이런 칭찬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영화배우 땡땡땡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을 때 살짝 닮으셔서요. 라는 멘트예요. 좋다. 제가 사실 눈썹이 진하지 않다 보니까 눈썹이 풍성한 분을 보면 유심히 보게 되거든요. 눈썹이 참 풍성하셔서 부럽네요. 라는 칭찬 멘트가 있어요. 첫 번째 멘트는 우리가 흔히 하는 칭찬 멘트인데 이거는 사실 좋은 멘트는 아니라고 합니다. 좋은 칭찬이 아니래요. 누군가를요. 만나자마자 칭찬부터 한다면 나에게 무슨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한대요. 과도한 칭찬하는 사람을 만나면 경계하게 된대요. 아이고. 이거는 그렇구나.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우리가 대문을 갔는데 앉아서 대문 가방 펼치기도 전에 너무 미인이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좋은 칭찬의 예고요. 신뢰가 안 되면이라는 말 뒤에는 신뢰되는 이야기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전이 있어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연예인은 예쁘다고 칭찬했지만 상대방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신뢰가 안 된다면 멘트를 쓰면 좀 좋다 이렇게 느껴지고 마지막으로는 나한테는 없는 부분을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찾아내서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 칭찬해주면 더욱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칭찬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죠. 하지만
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저희가 데모를 가거나 STP를 할 때 분위기가 조금 낯설잖아요. 서로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떤 대화 스킬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알고 있으시다면 접목할 때 생각이 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타이가 참 멋있어요 보다는 감각이 탁월하시네요. 이거는 칭찬하면서요. 이거는 좋은 칭찬은 아니고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대단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게 마지막은 머리 하나는 타고났네요. 라는 멘트보다는 칭찬보다는 땡땡님의 성실성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이 요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진 것보다는 안목을 칭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는 게 더 좋은 칭찬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타고난 재능보다는 의지에 대한 부분을 칭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칭찬의 예라고 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대인 부모는 자식에게 과정을 칭찬하고 일반적인 부모는 결과를 칭찬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자식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사실은 이런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면 결과적인 부분도 있고 뭐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럴 때 저도 많이 이 부분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과정을 칭찬을 많이 해주면 결과는 따라오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많이 접목해서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아침 미팅에서도 이 부분을 나눴는데 저희한테는 지금 LTO의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TR고와 부스트를 준비할 단계인 기회가 7월 달부터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기수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준비에 대한 얘기를 나눠주신 거에서 제가 느낀 점은 준비는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짜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룹을 확장하는 건데 저희의 본질은 그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저번 주부터 이 성과 나는 부분 생각과 말을 바꾸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세팅해서 이렇게 매출이 나는 말투를 저희가 좀 접목을 해보면서 이렇게 네트를 잘 짜서요. LTO 때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저희 팀아오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